정부의 불법 이민자 척결 기조에 따라 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하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 온 일가족 3명이 그랜드 캐년 관광에 나섰다 일주일째 행방불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3번째 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뉴욕주가 영주권자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 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위헌을 판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맨해튼 혼잡통행료 폐지 시한을 한 달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교통부는 뉴욕주에 오늘까지 통행료 부과를 폐지하라고 통보했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의 불법 이민자 척결 기조에 따라 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하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규칙을 어길 시 체포나 구금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독일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민자와 관광객은 입국장에서 크게 강화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국심사 요원들은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들의 비자를 더 깐깐하게 살피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 구금이 결정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배우 제스민 무니는 미국에 입국하려다 돌연 구금돼 열흘 넘게 이민자 수용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는 통상 캐나다인에게 허용되는 절차대로 입국장에서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곳의 수용소로 옮겨지면서도 구금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 그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변호사 선임이 허용된 끝에 1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서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던 독일인, 보스턴 공항에서 구금된 독일인 영주권자, 학회 참석차 미국에 왔다 추방된 프랑스인 연구원 등 체포 구금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엄해진 미국의 입국 심사에 각국 정부들은 자국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홈페이지에 미국은 입국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정하고 시행한다며 규칙을 어길 시 체포되거나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독일도 비자나 입국 비자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미국 여행에 관한 권고 메시지를 보완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대학 연구원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인도인 연구원이 반유대주의를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측은 적법한 비자 소유자로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조지타운대 박사호 과정 소속 인도 국적의 연구원 바드르칸 수리 씨가 지난 17일 버지니아주 소재 자택 밖에서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주의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9일 X에 올린 글을 통해 수리 씨가 하마스의 선전 선동 내용을 확산시키고 SNS에서 반유대주의를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무부 장관실로부터 추방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리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의뢰인이 적법한 비자 소유자임에도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부인의 정체성과 발언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리 씨의 부인인 살레 씨는 가자시리에서 태어나 중동 매체 알자지라에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미국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비시민권자를 벌주기 위해 이민법을 무기화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면서 미국 정부 당국은 의뢰인의 범죄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타운대는 우린 그의 불법 활동 관여를 알지 못하며 그의 구금에 대한 어떤 사유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우린 법률 시스템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에 사회보장국 개인정보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은 정부 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메릴랜드 지방법원 소속 앨런 홀랜더 판사는 어제 주, 카운티, 지자체 공무원 연합과 노조 총연맹이 사회보장국 SSA를 상대로 낸 정보 접근 허용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홀랜더 판사는 SSA를 포함한 연방기관에서 사기와 낭비 등을 근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명에 미국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그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효율부가 건초 더미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바늘을 찾으러 탐색을 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SA가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정부 효율부 전문가팀은 SSA의 전체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사기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문만 단순하게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쇠망치로 파리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게 홀랜더 판사의 의견입니다. 정보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보다 초래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으로 그는 이런 맥락에서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여행으로 온 일가족 3명이 일주일째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렌트카를 타고 그랜드 캐년 여행을 나섰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기상 상태로 사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실종자들은 한인 모녀와 이모로 추정되는 23세 이기현 씨와 69세 김태희 씨, 그리고 64세 김준희 씨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 13일 그랜드 캐년 지역에서 40번 프리웨이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중 감쪽같이 사라져 일주일째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가족들은 지난 14일 연락이 안 된다며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당초 지난 17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이들은 2024년형 흰색 BMW 렌트카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GPS 정보를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오후 3시 27분께 4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이들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측은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날씨가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행방불명 상태에 놓였으며 경찰은 해당 차량의 GPS 정보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40번 프리웨이에서 악천후 속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실종된 3명이 그 사고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어제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유 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 씨 측은 LA 총영사관 상대 소송에서 간접 강제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영주권자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 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뉴욕시의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좌절시키는 결정이란 주장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어제 시민권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
로컬 선거 투표권을 주는 조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로안 윌슨 주 항소법원 수석판사는 현재 뉴욕주 헌법은 투표 권한을 미국 시민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주 헌법을 확인해보면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적절한 증명을 통해 선거권이 확립된 시민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6대1로 결정됐으며 이로써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뉴요커 80만 명의 로컬 선거 투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2021년 뉴욕시 차원의 로컬 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 허가 소지자 등에게도 뉴욕시장, 시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등을 뽑는 로컬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2022년 1월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당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이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해당 조례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2월 뉴욕주 법원이 해당 조례의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뉴욕시 의회가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고 결국 뉴욕주 항소법원이 위헌 판결로 조례는 폐기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맨해튼 혼잡통행료 폐지 시한을 한 달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교통부는 뉴욕주에 오늘까지 통행료 부과를 폐지하라고 통보했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향해 혼잡 통행료 폐지를 거부하는 것과 연방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혼잡 통행료는 시민들이 이미 지불한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이용할 때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뉴욕주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뉴욕주에 혼잡 통행료를 폐지할 시간을 30일 더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주 정부 관계자들의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혼잡 통행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혼잡 통행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협상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달걀이 미국인들의 식탁에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달걀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어제 업계단체,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더 많은 달걀을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충남 아산시 계림 농장은 이달에 한국 최초로 특란 20톤을 조지아주로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튀르키예, 브라질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달걀 수입을 늘리는 주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2022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발한 이후 살처분 등으로 죽은 산란개는 약 1억 6,6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달걀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지난 몇 달간 달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왔습니다. 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달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서 달걀을 언제부터 얼마나 더 많이 수입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롤린스 장관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달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관세청은 올해 2월까지 미국발 마약류 적발량은 약 24.2kg이며 건수는 44건으로 집계됐다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중량은 285%, 건수는 38%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져 그동안은 마리화나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엔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4년 통계를 건수로 보면 마리화나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적발 중량으로 보면 코카인 33.2kg, 필로폰 31.4kg,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임시 마약류가 30.0kg이었으며 마리화나는 25.2kg을 기록했습니다.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해온 주범 한인 여성이 지난 19일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1년간의 보호관찰이 포함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주범 이 씨는 이와 함께 $540만 이상의 몰수금과 향후 결정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공범인 이준명 씨, 제임스 이 씨와 함께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2월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고, 이 씨는 지난 9월 성매매 공모 혐의 1건과 자금 세탁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9일 저속 구간 지역을 4개 보로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 브로드 채널 지역과 브루클린 덤보, 스태튼 아일랜드 세인트 조지, 브롱스 시리 아일랜드 지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에 지역 저속 구간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최근 5년 동안 심각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지역들이며, 교통국은 올해 말까지 총 250개 장소로 저속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은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몇 마일만 낮춰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수를 줄일 수 있다며, 분주한 보행자 커뮤니티로 저속 구간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가자들은 공공 캠페인, 정책 연구,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연방, 주,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국 정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7가지 필수 서류 제출을 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최종 선발될 수 있으며, 지원 마감은 오는 30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